당신의 손이나 발이 수천 개의 작은 바늘에 찔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침대 시트의 무게가 발가락에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밤중에 잠에서 깬 적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침묵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인 그냥 통증을 관리하세요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나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신경이 보내는 생리학적 스트레스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설명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신경의 기아 상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며 많은 경우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디아어 강예림입니다. 저는 수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감각을 잃어 자동차에서 가속 페달을 느낄 수 없고 셔츠의 단추를 채울 수 없으며 울퉁불퉁한 길에서 걷는 것이 두려운 상태에서 그 퇴화를 멈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었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강한 진통제로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경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특정 대사 스위치를 전환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오늘은 신경 재생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클래스를 안내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이상을 다룰 것입니다. 세포 안의 차단을 우회하는 특정 지방 용해성 영양소, 신경 손상을 가속화하는 흔한 건강 습관, 그리고 몸의 내부 배선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특정 프로토콜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을 다루기 전에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문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태는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말초는 바깥쪽, 즉 손과 발을 의미하고 신경은 노로, 고통을 의미하는 폐신은 말초 신경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이 상태는 종종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맨발로 걷고 있어도 발에 구겨진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발은 차가운데 안은 불타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들은 모순된 신호입니다. 뇌는 혼란스러워하며 신경과 발을 연결하는 선이 닳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죽어가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전기를 연결한 긴 선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플러그를 반쯤 뽑으면 그 끝에 있는 전등은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에서는 전등이 발이고 선은 가장 긴 신경인 좌골신경입니다. 그만큼 길기 때문에 가장 유지하기 어려운 신경입니다. 몸이 위기 상태에 처하면 높은 혈당, 염증 또는 영양소 결핍 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시작합니다. 중요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손발에 공급되는 자원을 빼앗습니다. 발은 그 공급선에서 가장 먼저 끊어집니다. 그 아른거림은 죽어가는 전등의 깜박임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신경세포가 산소와 포도당을 갈망하며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신경들이 굶주리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당화라는 과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신선한 날달걀을 생각해 보세요. 흰자는 맑고 흐릅니다. 이제 그 달걀을 뜨거운 인도에 깨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흰자가 하얗고 딱딱하게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탕이 체내의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혈당이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금만 높아져도 이는 신경 끝에 끈적끈적한 독성 슬러지를 생성합니다. 이 슬러지를 고급 당화 최종 생성물 에이지즈이라고 합니다. 설탕이 단백질에 결합해 마치 녹슬듯이 신경을 둘러싼 작은 혈관인 바사 네보럼을 막습니다. 이 혈관들은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설탕에 의해 막히게 되면 신경은 결국 질식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신경은 산소와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며 이는 뇌로 전송되는 공황 신호가 되어 통증, 타는 느낌 또는 날카로운 전기 충격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이 질식 상태가 계속되면 신경은 그냥 포기하게 되고 죽어버립니다. 그럼 통증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 두려운 무감각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감각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통증은 경고 신호입니다.
무감각은 침묵입니다. 발을 느낄 수 없다면 작은 상처가 궤양이나 감염, 혹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개입해야 합니다. 침묵이 영구적인 상태로 변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분자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트랜스킬레이스입니다. 과학적으로 매우 흥미롭고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설탕 러스트에 대한 내장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랜스킬레이스라는 효소입니다. 트랜스킬레이스를 특수한 진공 청소기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진공 청소기는 독성 설탕 부산물을 빨아들여 이를 무해한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이 효소가 100% 기능을 발휘할 때 신경은 보호받고 깨끗하며 유연하고 전도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트랜스킬레이스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가 작동하려면 특정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연료가 없으면 진공 청소기는 그냥 코너에 놓여져 있고 설탕 러스트는 쌓이게 되어 신경을 파괴합니다. 그 연료는 바로 비타민 B1, 즉 티아민입니다. 티아민은 신경복구 엔진을 켜는 열쇠입니다. 티아민이 없으면 트랜스킬레이스는 작동할 수 없고 신경 손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디아어, 강, 저는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있고 빵과 시리얼에도 B1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제와 강화된 식품에서 발견되는 B1 형태는 티아민 모니트레이트나 티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입니다. 이들은 수용성 형태입니다. 값이 싸고 생산이 쉬운 형태이지만 몸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를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화기 내벽이 변화하고 위산 생성이 줄어듭니다. 수용성 영양소를 장벽을 통해 운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표준 B1 알약을 복용해도 실제로 혈류로 전달되는 양은 5%에 불과하고 그중 일부만 신경세포에 도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경세포가 지방으로 쌓여져 있는 미엘린 수초라는 보호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을 지방으로 된 세포막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름과 물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반발합니다. 당신의 혈액 내 B1 수준은 정상일 수 있지만 신경은 사실상 굶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재건 프로토콜의 첫 번째 기둥으로 이끌어집니다. 바로 베노디아민입니다. 베노디아민은 단순히 더 나은 B1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베노디아민은 지방용해성 티아민 유도체입니다. 지방용해성이라는 특성 덕분에 특별한 운반자가 필요 없이 쉽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장, 혈관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경의 지방으로 된 미엘린 수초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제임상양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노디아민은 표준 보충제에 비해 신경조직 내 활성 티아민 수준을 최대 36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불에 물을 끼얹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베노디아민이 신경세포로 들어가면 트랜스킬레이스 효소를 즉시 깨웁니다. 그 진공 청소기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독성 설탕 부산물을 닦아내고 에너지 생산을 위한 경로를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환자들이 증상 변화를 몇 주 안에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원인인 대사적 차단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뇨병 치료를 위해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거나 혈압을 위해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아니면 만성적인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양소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물을 정양소 고갈제라고 부릅니다. 메트포르민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약물이지만 B12의 흡수를 차단하고 티아민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뇨제는 신장이 체내의 수분을 배출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인 B1도 함께 배출됩니다. 이는 가혹한 아이러니입니다.
신경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 실제로는 신경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능적으로 보충제를 추가해야 합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부어 넣는 것과 같죠. 빠르게 물을 부어 넣어야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갑니다. 베노디아민이 엔진을 작동시키는 연료라면 우리는 이미 발생한 구조적 손상을 수리해야 합니다. 즉, 신경을 감싸고 있는 절연체인 미엘린 수초를 재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달파리포산, ALA입니다. 대부분의 항산화제는 물이나 지방에서만 작용하지만 ALA는 둘 다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경세포의 모든 부분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ALA의 주요 역할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알파리포산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로 수십 년 동안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ALA는 신경전도 속도를 향상시켜 줍니다. 신경이 더 빠르게 전도되면 균형 감각도 개선됩니다. 바닥을 더 이상 지연 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LA의 종류에 대해 신경 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보충제는 합성 형태인 시포산과 자연적인 달알파 리포산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합성 버전은 흡수율이 낮고 심지어 자연적인 버전의 효과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안정화된 자랄파 리포산을 찾아야 합니다. 비록 가격이 비싸지만 이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과 생리학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바로 비타민 B12, 그 중에서도 메틸코발라민입니다. 이는 신경을 재건하는 건축가입니다. B12는 미엘린 수초를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이를 없으면 신경은 마치 벗겨진 전선처럼 서로 닿을 때마다 단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B12 결핍을 겪고 있는데 이는 B1과 마찬가지로 강한 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위산 억제제를 복용해왔다면 B12 수준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을 복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합성 형태로 시안화물 분자가 포함되어 있어 간에서 해독해야 합니다. 항상 메틸코발라민을 선택하세요. 이 형태는 이미 메틸화가 되어 있어 신경복구에 즉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B비타민에 대한 숨겨진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B비타민이 신경에 좋다는 말을 듣고 B복합체를 복용하면서 과도한 B6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B6는 독특한 비타민입니다. 결핍은 신경 손상을 일으키지만 과다 복용 또한 신경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B6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합성 형태인 피리독신 HCl을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조직에 축적되어 신경끝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mg을 복용하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신경병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봤습니다. B6에 대한 규칙은 간단합니다. 적당히 복용하고 P5P 형태로 복용하세요. 이 형태는 합성 버전보다 독성 축적이 덜 발생하며 보통 25에서 50mg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복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로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성분은 아세틸 엘카르니틴, ALCAR입니다. 베노디아민이 파이프를 청소하고 B12가 절연체를 만드는 반면 ALCAR은 신경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신경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ATP를 소비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아세틸 엘카르니틴은 미토콘드리아 효율성을 증가시켜 통증을 줄이고 신경섬유 재생을 돕습니다. 여러 임상시험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ALCAR을 복용한 환자들은 상당한 통증 완화를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신경병증과 함께 근육 약화나 피로감이 동반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보충제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에서 신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전 세계에서 아무리 많은 베노디아민을 복용하더라도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부으면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기름은 바로 염증입니다. 특히 산업용 씨앗기름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등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습니다. 이들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세포막에 축적되어 막을 딱딱하고 염증을 일으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신경을 살리고 싶다면 몸의 기름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기름을 끊고 안정적인 항염증 지방인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 버터로 교체하세요. 또한 액체 설탕을 강력히 줄여야 합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콤한 차는 당화의 로켓 연료와 같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므로 트랜스킬레이스 효소가 즉시 압도됩니다. 물, 차 혹은 블랙커피로 바꾸세요. 이 단순한 변화는 일주일 만에 신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50% 줄일 수 있습니다.